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들이 할 내용은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 책입니다. 저는 한양대학에 있는 이상빈 교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책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책인데요. The Power of Capitalism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로 번역이 됐고요. 옆에 이제 서 계시는 분이 저자세요. 근데 이분이 그 푸켓에서 2020년도, 그 나이가 63세 때 찍은 그 사진인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정력적으로 생겼죠. 상당히 젊고 이제 정력적으로 생겼는데, 양력을 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일까? 이분이 이제 박사 학위가 2개가 있습니다. 역사학 박사, 사회학 박사, 그리고 저술가, 그리고 성공한 기업가, 그리고 부동산 투자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 부동산 투자자라는 것을 자기 양력이 안 올릴 텐데, 이분은 그 부동산 투자자로 이제 자기 제 밑에 보면 요 웹사이트인데요.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 이제 정치학 박사, 역사 및 정치학 박사, 그리고 87년도부터 92년 사이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출판사 편집장, 그리고 신문사 섹션 에디터, 그러니까 아마 그 편집 국장은 아니고, 뭐 이렇게 그 분야가 있잖아요. 뭐 체육, 뭐 정치, 뭐 이런 경제, 거기에 아마 섹션 에디터를 하셨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부동산 자문회사를 창립해가지고 2016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한 16년 동안에 기업을 경영하셨고,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 사회학 박사를 획득하셨고, 그리고 25권의 책을 저술했고, 특히 그 중국, 인도 및 한국에서 인기가 있다라고 이제 자기 그 밑에 있는 그 웹사이트에 그렇게 저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으로 한 5장 정도 슬라이드에 이 책의 모든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걸 이제 조금 설명한 건데, 자, 문제는 뭐냐? 왜 남한과 북한은 차이가 나느냐? 왜 동독에서 서독으로 사람들이 탈출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를 이제 이분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차이다. 그러면 자본주의는 뭐냐? 사유재산 시장경제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는 국가 소유 계획경제. 그리고 자본주의는 시장이라는 그 아래로부터 이제 성립되는 경제고, 그 사회주의는 계획 경제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경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순수한 형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의 100% 사회주의, 100% 시장 경제 이런 건 없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이제 혼합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 현실인데, 그런데 왜 전 세계적으로 이 사회주의 사상이 제2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왜 샌더스라고 있잖아요. 미국의 그 대통령 출마하신 분. 그분을 왜 미국의 젊은이들이 추종하고 있나. 그리고 왜 자본주의는 추악하고 사회주의는 긍정적이라는 인식이 있나. 거기에 대한 이분의 그렇지 않다. 이런 인식이 있지만 우리 자본주의가 우리 생활을 풍요하게 한다. 사회주의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자본주의는 추악하고 사회주의는 긍정적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나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분이 이제 주장을 하시고, 그래서 해겔의 이야기를 이분이 하시고 계신데, 민족과 국가는 역사를 통해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고 항상 같은 역사를 반복하여 똑같이 행동한다. 이것이 바로 경험과 역사가 주는 교훈이다. 이 말을 이제 하시면서, 이렇게 역사를 들여다보면, 역사를 안다면 결코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자본주의는 추악하고 사회주의는 우리가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역사를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역사를 되돌아보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 우리가 어떤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인다. 이것이 이제 이분이 주장하시는 거고, 이분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기는 역사적으로 한번 이런 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책입니다. 우리가 80년도 말 사회주의 붕괴로 시장경제의 우월성이 입증되었고, 그러나 2008년도 금융위기 때문에 자본주의 실패론이 더 세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90년도 초에 베네수엘라에 그 사회주의가 도입됐을 때 미국 또는 독일의 지식인들은 굉장히 열광했습니다. 참 이거 참 좋은 제도다. 또 우리가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스칸디나비아식의 사회주의가 좋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한번 자기가 정리해 보이겠다. 자유시장 경제는 세계의 미래를 위해 가장 좋은 체제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독일은 68%, 영국은 55%, 스페인은 52%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도 프랑스는 57%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 우리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그 섬나라에 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각자 세 사람이 5,000유로를 가지고 있고 1,000명이 100유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재산이 11만 5천 유로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우리가 2배로 성장을 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은 3배 성장해가지고 15,000유로를 갖고 있고 나머지 1,000명은 85%를 증가하여 185유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경우고 또 하나의 경우는 11만 5천 유로를 1,003명에게 골고루 분배하자. 그러면 한 사람이 114.65 유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제도가 좋으냐? 자,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자. 경제가 2배로 성장해가지고 가난한 1,000명이 100유로에서 185유로, 85%가 증가했다. 그런 경우. 두 번째는 골고루 나눠줘가지고 전부 다 114.65를 갖고, 114.65 유로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자, 생활 수준이 향상된 경우, 또 하나는 뭐예요? 불평등이 개선된 경우. 그 무엇이 좋으냐? 그것은 이제 우리의 판단 문제인데, 그 피케티라고 있습니다. 피케티. 그분은 후자가 좋다.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것보다 불평등이 개선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좋은 제도다. 더 좋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저자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생활 수준이 향상된 전자의 경우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바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요. 1820년 그것이 이게 선이 말이죠. 이게 거의 직선으로 가다가 1820년대 이후에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 그 시대에 증가했느냐? 바로 시장 경제 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우리의 그 생활 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살고 못 산다. 잘 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시장 경제 채택. 못 사는 것은 뭐냐? 사회주의 채택. 그래서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그런 결정은 우리가 선택이다. 운명이 아니다. 어떤 나라는 뭐 지하 자원이 없어서 또는 교육 수준이 교육을 못 받아서 못 산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 시장 경제, 자본주의 또는 계획 경제, 사회주의. 그 우리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 우리의 생활 수준이 결정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자. 그것이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학문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학문. 뭐 저도 그 학문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학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우리가 가설을 내세웁니다. 가설. 뭐 A는 B다. 라는 가설을 내세웁니다. 그러면 그 가설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야 돼요. 무슨 뭐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증명하든지 아니면 수학적인 그 모형을 써서 증명하든지 통계학적으로 증명하든지 그것이 바로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생각은 가장 좋은 증명 방법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분이 역사적인 사실을 쭉 이제 지금부터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중국 이야기. 거지 마을에서 세계 최대 수출국이 되다. 그 계기가 뭐냐? 왜 거지가 되었느냐? 바로 모택동이 49년도에 그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57년도
15년 후에 영국 경제를 추월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진하자.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49년도에 정권을 장악하고 57년도에 우리가 15년 후에 영국 경제를 추월하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000개의 집단 농장을 만들자. 그래서 집단 농장을 만들었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사망자 수가 굶어서 죽은 사람이 3,250만 명입니다. 그때 우리 보세요. 나무 껍질까지는 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저 굶주릴 때 새똥까지도 또 이해가 돼요. 쥐를 잡아먹자. 뭐 그럴 수도 있죠. 모카를 먹자. 모카. 왜 먹습니까? 모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속에 들어가서 불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고픔을 잃는다. 배고픔을 잊어버린다. 또 흙을 먹자. 그렇게 해서 또는 짐승의 시체, 인간의 시체를 파며 요리를 해서 먹었다. 그래서 기근이 막바지에 달했을 때 배고픔은 거의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하다.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우리 산업의 기본은 반도체잖아요. 옛날에는 철이었습니다. 철. 철을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 그것이 그 나라 경제를 결정해 줬는데, 철 생산에 집착해가지고 57년도에 535만 톤을 생산했는데 58년도에는 거의 2배가 되는 1200만 톤을 생산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집안에 있는 철부치를 가져다 놓고 녹였습니다. 그래서 철 생산을 이렇게 2배로 만들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58년도 12월 달에 그렇게 만든 철의 40%는 필요가 없다. 철 만들어서 뭐 합니까? 철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공정을 돌려가지고 철을 가지고 뭐 자동차를 만들든지 기계를 만들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철만 가지고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근데 철 생산이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2배나 되는 철을 만들었는데 결국 40%는 필요가 없다.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계획경제입니다. 계획경제입니다. 자본주의는 어때요? 시장경제입니다. 시장경제는 뭐예요? 뭐가 모자란다.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걸 이제 더 많이 생산하고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는데 그런 시그널, 신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철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다. 철을 많이 만들면 우리가 경제가 좋아진다. 무조건 철을 많이 생산했는데 필요가 없는 철을 생산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중단했고, 그리고 이제 문화대혁명으로 또 자본주의 잔재를 청산하자. 그러니까 목택동이 말이죠. 경제적으로 이제 실패하니까 이 사람이 또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게 홍위병을 동원해가지고 자본주의 자본재를 청산하자 해가지고 거의 한 10년 동안에 또 독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경제가 나빠졌죠. 그런데 이제 덩서핑이 출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생각으로 바뀌니까 이제 비로소 중국이 거지마을에서 세계적으로 최대 수출국이 되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생각이다, 선택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영리해지는 길은 3가지다. 첫째는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가장 귀한 것이고, 둘째는 모방이고, 마지막은 경험이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깨달을 때, 내가 생각했어. 사전에 내가 충분히 숙고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저쪽 보니까, 다른 나라를 보니까 자본주의 채택해가지고 잘 살더라 해서 모방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야? 사회주의 해가지고 혹독하게 우리가 고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체제를 바꾸는 것이 세 번째 방법인데, 지금 중국은 세 번째 방법을 택해가지고 굉장한 그렇게 3천만 명이 굶어 죽는 그런 고통을 당했던 겁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선택을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